그런 지역은 선벨트 남쪽, 선벨트 지역, 그러니까 남동부, 특히 10대 도시를 꼽았어요. 네. 가격 상승폭이 클 거라고 예상하는 데가. 네네. 자, 그러면은 이미 데이터에서도 나와 있고 미국 NAR 부동산 협회의 수석 경제학자인 로렌스 윤께서 또 발표를 한 게 2023년에는 가격이 많이 내려가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가격이 오르는 지역도 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지역은 인구 유입이 많은 그러한 지역이다. 네네. 그리고 가격이 내려가는 지역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 있는 지역에서 인구가 어느 정도 빠지는 현상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일부 지역은 균형 잡힌 시장의 모습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인구가 많이 모이고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선벨트 남쪽, 선벨트 지역, 그러니까 남동부, 특히 10대 도시를 꼽았어요. 네. 가격 상승폭이 클 거라고 예상하는 데가. 네네. 거기가 1위가 아틀란타 조지아고요. 네. 그리고 샬럿 노스캐롤라이나, 네. 그리고 샌안토니오, 텍사스 이런 도시들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결론적으로는 인구의 움직임에 의해서 유효 수요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심하게 차이를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지역 시장에 따라서 가격 변동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2022년, 2023년에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의 전환 과정 그런 부분을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일반인들은 생각할 때 지금 금리도 올라오니까 미국 시장 안 좋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적인 편차 또는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곳, 뭐 이런 곳들에 따라서 분명히 오르는 곳들, 아까 말씀하셨던 몇 개 지역들, 그런 곳들은 굉장히 유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고 부동산 투자를 어느 정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역 선정 포인트에 있어서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고 네네. 그렇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 선정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결론적으로 입지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네. 그 입지를 따지기 전에 인구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 그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네. 미국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어느 곳을 주목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김효지 대표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조금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또 고려해야 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 부동산 투자를 고려를 하실 때 그러면은 지역 선정 네. 중요한데 지역 선정에 있어서 반드시 봐야 되는 게 인구의 흐름을 파악하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은 인구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 이제는 이해를 하셨고 자 그럼 우리가 한인이기 때문에 그럼 한인의 어떤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네네. 미국 내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인구를 또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미국 내에 있는 한인들의 인구의 흐름도 미국에 있는 주류 사회에 있는 인구의 흐름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네. 특히 한국인들께서는 주로 좋은 입지, 위치, 교통, 좋은 학군, 좋은 편의시설, 가장 안전한 곳을 선호해서 네네. 주로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한인들이 지금 어디로 이주를 하고 어디에서 인구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 그거는 이제 인구의 움직임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는 부분은 트렌드를 읽으셔야 되겠죠. 트렌드를 읽어야 된다. 네. 예를 들면은 현재 코로나라는 그러한 특이 상황에서 모든 것들이 많이 바뀌었고 네. 그러면 트렌드도 바뀔 수밖에 없죠.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도 경험을 했었겠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가져온 라이프 스타일의 가장 큰 변화는 재택근무, 원격근무였단 말이에요. 네네. 자 그러면서 투자에 있어서 그 유형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그 유형도 바뀌었어요. 네. 자, 그래서 부동산 유형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거주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산업용 부동산, 토지 뭐 네.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안정적인 자산으로 거주용 부동산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거주용 부동산. 네. 두 번째로 가장 각광받는 부동산에서 셀프 스토리지라는 그러한 부동산의 유형이 있는데 셀프 스토리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재택근무, 원격근무로 인해서 인구가 이제 움직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개인으로 썼던 물품 같은 거 저장하는 그런 네. 창고라고 보실 수가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재택근무가 되고 원격근무가 가능하니
일부는 축소가 되니까 그 공간이 비게 되잖아요. 네네. 그럼 회사 용품들을 일단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보관 창고의 역할을 하는 곳이 셀프 스토리지라고 하는 네. 건데요. 2021년도에는 셀프 스토리지의 임대료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어요. 그만큼 각광을 받았던 이제 그런 유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온라인 쪽으로 온라인. 다 기울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웨어하우스, 물류창고, 네. 일반 창고가 또 각광을 받게 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러한 트렌드는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서 인구의 또 움직임에 따라서 이런 그 유형에 또 바뀌는 거고, 네. 그 트렌드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트렌드를 파악하셔야지 현명한 곳에, 그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소매점, 우리가 쇼핑센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때는 쇼핑센터가 상당히 좋은 그러한 유형 자산이었는데 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이 뜨고 오프라인이 지니까 네. 소매점이 어떻게 돼요? 공실이 늘어나죠. 음.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소매점이 있는 쇼핑센터에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좀 더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트렌드를 당연히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고,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타이밍이죠. 타이밍. 적정 타이밍. 네네.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언제 들어갈 것이며 언제 나올 것인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라는 책 안에 부동산 시장 사이클을 읽을 줄 아는 그런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현명한 투자 적정 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물리적인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물리적인 사이클은 전체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변동으로 인한 네.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 가격의 변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 사이클은 계속해서 순환이 되고 있었어요. 네. 처음에는 회복기를 거치고 확장기를 거치고 공급과잉을 거치고 또 침체가 되고 회복, 확장, 공급과잉, 침체 계속 순환을 하죠. 자, 그런데 그것이 보통 8년에서 12년 정도를 두고 이제 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떤 투자자는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침체기의 어느 순간에서 회복기 시작점, 그 사이에 또 투자가 적정 시기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네네. 어떤 분들은 회복기 어느 시점에서 투자 전략을 세우고 확장기 어느 시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그분한테는 적정 시기라 판단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네네. 자, 그러면은 그 차이점은 뭐냐면 침체기에서 전략을 세우고 회복기 어느 시점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자산 가치 상승폭이 워낙에 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네. 그때가 적정 시기라고 해서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좀 나는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군집 효과에 의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일 때 그 확장 기간에 또 하고 싶은 투자자가 있겠죠. 그럼 장단점은 뭐냐? 예상 평균 임대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인플레이션율보다 예상 임대료가 높으냐, 낮으냐, 이제 그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침체기나 회복기 어느 시점에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자산 가치 상승폭은 극히 높을 수가 있으나 예상 임대율은 인플레이션율보다 낮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는 그렇죠. 자본력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산 가치 상승에 중점을 두고, 왜냐하면 자본력이 있으니까는 충분히 견딜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러나 인플레이션율보다 임대 수익이 더 높은 곳에 치중을 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당연히 회복기 어느 끝자락이나 확장기 때 기다렸다가 가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타이밍적인 부분을 반드시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의사 결정으로 네.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은 금융 사이클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돈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디로 들어가느냐, 네. 언제 빠지느냐, 그런 사이클을 보면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또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환경적인 외부 요인, 네. 뭐 국민소득 통화랑 아까 금리 얘기하셨죠? 네네. 금리, 그리고 국제 투자자로서 알아야 되는 거는 환율, 네. 이제 그런 부분들, 환율이 좋을 때, 나쁠 때, 그러면 들어가고 나갈 때 네.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세 가지 부분 말씀드렸고요. 인구의 흐름을 파악하라, 트렌드를 읽어라, 타이밍을 알아라. 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면 네. 미국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핵심 원리를 알고 들어가라. 핵심 원리. 네. 미국 부동산의 핵심 원리가 그 미국 부동산이 다비다에 뭔가 좀 적어놓으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네, 그거를 좀 간단히 좀 설명을 시켜주시죠. 네.